70년대생들이 IMF 외환위기 시절 정리해고를 당하고 취업에 직격탄을 맞은 모습을 본 80년대생들이 선택한 길은 자기계발이었다. 사회와 기업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현실 속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었고 자신의 조직 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토익은 필수가 되었고 취업 5종 세트가 등장하였으며 자기계발이라는 단어는 사회적인 유행어가 되었다. 80년대생들의 자기계발에는 안정적인 조직 생활이 전제가 되어 있었다. 비록 4.5점, 45세면 정년퇴직, 이나 5.6도, 56세까지 직장을 다니면 도둑놈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취업 후 한동안은 안정적인 조직 생활이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러한 안정성조차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는 1997년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와 다르게 구조조정에 있어서 일종의 성역을 날려버렸다. 기존의 구조조정이 기업 내에서 임금 수준이 높은 임원과 중간 관리자에 한정되었던 것에 반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구조조정은 사원을 포함한 전 직급이 대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계발은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었다. 90년대생들은 이렇게 80년대생들이 수시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았다. 이럴 때 과연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일까? 아마도 상시 구조조정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향후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즉 인생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선택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연공서열과 정년이 보장되는 공기업 혹은 공무원에 올인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세대의 합리적인 선택은 각종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변화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7 청소년 종합실태 결과에 따르면 전국 5,086가구의 만 9에서 24세 청소년 7,676명을 면접하는 방식으로 치러진 조사에서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관 영역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 만 13에서 18세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 기준은 청소년 가치관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래 일관되게 능력과 적성이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능력과 적성을 빼면 청소년들은 그동안 직업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경제적 수입을 먼저 꼽았지만 이 조사에서는 직업 안정성이라고 답한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2년 청소년 가치관 조사에서 안정성을 1순위로 꼽은 청소년은 5.5%에 불과했는데 2017년 조사에서는 13.6%로 증가했다. 반면 경제적 수입을 1순위로 꼽은 청소년은 2012년 조사에서 14.0%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9.8%까지 떨어졌다. 몰려드는 90년대생들에게 속수무책인 기업들. 국내 한 스타트업 기업에서 재무 파트장을 맡고 있는 김 과장, 1981년생은 새롭게 입사한 재무팀 정사원, 92년생의 근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김 과장은 거의 매일같이 출근 시간인 8시 30분에 딱 맞춰 출근하는 정사원을 따로 불러서 8시 30분은 출근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이니 최소 10분은 일찍 오는 것이 예의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이에 돌아온 대답에 김 과장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빨리 온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와야 하나요? 10분 전에 오는 것이 예의면 퇴근 10분 전에 컴퓨터 끄고 게이트 앞에 대기해도 되나요? 위와 같은 갈등은 90년대생 신입사원이 있는 기업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사내 익명 게시판에 끊이지 않고 올라오는 고민 상담 주제이기도 하다. 이는 기업 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세대 갈등 중 한 예에 불과하다. 많은 기업들은 이미 2012년부터 상당수의 90년대생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 대다수의 기업 관리자들은 밀려드는 새로운 세대와 기존 인력들의 차이점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 차이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듯하다.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오고 있다.
한국의 조직들에 놓인 가장 큰 문제는 명백하다. 지금 기업에 몰려들고 있는 직장 새내기들을 어떻게 하면 조직에 빠르게 융화시키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창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세대 차이가 촉발하는 관리 방식의 변화는 80년대생들을 관리하던 때보다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90년대생들을 조직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더 적극적으로 문제점과 특징을 알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모든 조직이 인사가 만사라고 말한다. 한 조직이 최대의 이윤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경영 전략이나 기술, 시스템의 모든 부분에는 사람이 존재해야 가능하다. 전략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그 전략을 실행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느 조직이나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그러니 비즈니스의 성패는 결국 사람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좌우된다. 그리고 앞으로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주류로 부상하게 될 세대는 바로 90년대 이후에 출생한 세대다. 앞으로 비즈니스의 성패가 이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중국의 마윈, 젊은 세대를 믿어라. 1964년 중국 항저우에서 태어난 마윈은 항주 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항주 전자공업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28세가 되던 해인 1992년 항저우 최초의 번역회사를 설립하고 이는 후에 항저우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번역회사인 하이판 번역사로 성장했다. 1995년 마윈은 친구의 회사를 방문하기 위해 들렀던 미국 시애틀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을 접했고 그 잠재적 가능성과 무한한 가치를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리고 귀국 후 중국 최초의 비즈니스 정보 사이트인 차이나 옐로우 페이지를 탄생시켰다. 비록 당시에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몇 년 후 그는 세계의 이목을 끈 알리바바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탄생한 알리바바는 2015년엔 온라인 총 거래 규모 3,980억 달러를 기록하여 2,256억 달러를 기록한 아마존을 크게 앞질렀다. 알리바바는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26%를 차지해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등극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기업을 일으킨 마윈의 재산은 2017년 포브스 조사 기준으로 약 43조 원에 달하며 그는 중국에서 손꼽히는 부자 중 한 명이 되었다. 그가 생각하는 성공의 비결은 중국과 인터넷 비즈니스의 미래 그리고 청년 세대에 대한 신뢰였다. 마윈은 알리바바는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한 회사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사스가 유행하던 때 사람들은 중국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있었지만 알리바바의 젊은이들은 10년 후 중국이 전자상거래가 더 나아질 거라 믿었다. 라고 말했다. 마윈은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 누구도 생면부지 사람에게 돈을 보내 한 번 보지도 못한 물건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라며 하지만 지금의 중국에는 신뢰가 있다. 타오바오에서 하루 수천만 건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은 수천만 건의 믿음이 흐른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2014년 9월 19일 세계 비즈니스계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 벌어졌다. 알리바바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폭등해 전 세계 인터넷 기업 중 구글에 이어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선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상장 행사에서 거래 개시 종을 친 것은 마윈이 아니었다.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파는 젊은 사업가 8명이었다. 이는 영광의 무대를 젊은이에게 양보하겠다는 마윈의 뜻에 따른 것이다. 그는 2013년 CEO 자리를 스스로 내놓고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날 당시에도 젊은 세대를 믿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믿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이러한 믿음을 증명하듯이 각종 인사 제도를 통해 소통과 수평적인 문화를 장려했다. 인터넷 시대에는 젊은 감각이 필요하다며 임원진의 연령대를 30, 40대로 꾸준히 유지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알리바바 그룹의 경영진 중 1970년대생은 45%,
1980년대생은 52%에 달한다. 장용 알리바바 그룹 CEO도 1972년생이다. 1960년대생은 3%에 불과하다. 그는 중국의 바링허우와 주링허우 같은 신세대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링허우가 문제다, 주링허우가 문제다라고 하는데 이 세대들한테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우리다. 그들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는 게 우선이다. 라고 언급했다. 또 알리바바는 창업 초기인 2003년부터 모든 직무 후임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인사평가에 팀워크와 가치관 항목을 포함했다. 매출,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에 치우쳐 조직 문화에 융화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였다. 새로운 세대의 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하는 경영자들. 이러한 새로운 세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마윈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중국 현장에서 뛰고 있는 많은 기업인들은 새로운 세대의 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중국의 전자제품 제조기업 샤오미의 창립자 레이쥐는 주링허우들은 자아의식이 강하고 개성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자신감이 충만해 있다. 자아에 대한 관심이 그들을 창의와 혁신에 넘치게 하고 외부의 힘이 구속할 수 없는 놀라운 상상력으로 이끈다라며 주링허우 세대에 대한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글로벌 기업인 로레알의 중국 대표이사 파울로 가스파리니는 이들을 가리켜 혁신성이 강하고 직설적이다. 한 개의 업무를 진지하게 도맡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세대에 대한 관심은 비단 중국의 일만은 아니다. 한때 세계 최고 부자로 이름을 알렸던 전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장 빌 게이츠는 1999년부터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게이츠 밀레니엄 장학금을 만들어 매년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젊은 리더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그는 뛰어난 자질을 갖춘 학생들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여기고 미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게 되었다. 그는 재단에 10억 달러 이상의 기금을 지원했으며 계속해서 적극적인 펀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는 밀레니얼 세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2018년에는 트위터를 통해 밀레니얼 세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한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종종 게으르고 작은 것에 열광한다고 조롱을 당하지만 변화를 갈망하고 있으며 강력한 변화의 힘을 가진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본인이 밀레니얼 세대의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2017년 하버드 대학교 졸업 축사에서 우리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목표를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 세대의 도전은 모든 사람들이 목표의식을 갖는 세상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밀레니얼 세대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목표의식을 창출하고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경영진들은 과연 새로운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이들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경영자들을 포함한 이전 세대의 관리자들은 새로운 세대에 대해 깊게 주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문제를 단순하게 여기고 애써 덮고 있기도 하다. 이제 스스로 질문해야 할 시기이다. 깊은 이해와 믿음은 차세대 직원들에 대한 관리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버티라 하지 말고 버텨야 하는 기한을 알려야. 보통 조직 내에서 신입사원들을 상대해본 관리자들과 상사들은 90년대생들이 인내가 부족해 업무가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참지 못하고 제풀에 지치거나 회사를 쉽게 그만두곤 한다고 평가한다. 이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90년대생들에 대한 선입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에서는 젊은 세대가 너무 나약해서 쉽게 녹아내린다는 의미로 눈송이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한 과자의 이름을 차용해 쿠크다스 멘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90년대생들은 참고 견디는 것을 힘들어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무너지는 것일까? 미국의 동기부여 연설가이자 작가인 사이먼 시넥은 밀레니얼 문제라는 대담에서 미국의 조직 내 밀레니얼 세대가 뭔가를 잊어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원하는 바를 즉각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조급함이 생기고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우며 스트레스에 취약해졌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자라오는 동안 즉각적으로 만족하는 습관을 들였다. 만약 원하는 제품이 필요하면 기다릴 필요가 없이 아마존에서 상품을 주문해 바로 받아볼 수 있고, 원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으면 인터넷과 넷플릭스로 즉각 시청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왔다. 모든 것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이들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나 직무 만족도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어떠한 처방을 내려야 할까? 기존처럼 단순히 버티라고 말해야 할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를 성공적으로 관리해온 미국 육군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 육군 인력 관리의 최고 책임자인 로버트 카 대령은 우리는 최고의 인재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런 면에서 여타 사기업과 다를 바가 없지만 군대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더 크다. 라고 말했다. 군대는 핵심적인 전통이나 표준 운영 절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 밀레니얼 세대와의 간극이 있다는 말이다. 또한 일부 신병들은 야심가적인 면모를 보인다. 그들은 고위 참모직을 위해 20년을 기다리고 싶지 않아 한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군대는 이와 같이 높은 야망을 가지고 있는 밀레니얼 신병들에게 까라면 까는 거지 무슨 말이 많아 라든가 버티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함으로써 조직력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의 경력이 큰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초기 2년간은 저임금을 받으면서 원치 않는 임무나 어렵고 짜증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신병들의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하고 근속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